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기른다는 것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족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조손 가족에게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받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2021년 한부모와 조손가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안내 리플렛을 제작했는데요. 이런 지원 제도를 모두 합쳐보니 67개의 복지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만약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못 받은 혜택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임신과 출산 분야인데요. 임신이나 출산 시에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신은 1회당 60만 원이고요. 다태아, 그러니까 쌍둥이나 새쌍둥이 이렇게 임신했을 때는 1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129번 보건복지 콜센터나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혈액검사나 철분제나 엽산제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대상이 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거주지의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산 비용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의 자녀일 경우에는 한 사람당 7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미혼모자 시설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나 사별, 미혼 임산부나 출산 후에 6개월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숙식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분만 혜택도 제공해주고 자립지원이나 의료비 지원도 해당됩니다. 양육과 돌봄을 하실 때도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동 양육비 지원도 있고요. 이때는 중위소득 52% 이하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 그리고 추가 아동 양육비나 학용품비 중위소득 60% 이하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도 있고요. 긴급복지 지원도 해당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여기에서 이혼사유가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생계나 의료,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진료 지원이나 컨설팅, 주거 개선 이런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미혼모나 미혼부자의 초기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출산이나 양육 지원, 친자 검사비 지원, 교육, 문화 프로그램, 자조 모임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은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번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따로 파악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데요. 여기에는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이렇게 지급을 받습니다.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나 조손가족에게 사례관리나 자녀 학습, 정서 지원, 생활도움 등을 제공하고요. 다른 서비스와도 연계해 줍니다.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사업도 있고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아픈 아이를 관리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선천성 난청 검사나 보청기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최대 84개월 동안 월 10만 원을 지급해주고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 만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을 지원해줍니다.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유아의 학비나 방과 후 과정의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보육료 지원은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주고요. 가정 양육 수당도 지원해주는데 나이에 따라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 드림스타트라고도 하는데요. 임산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나 가족에게 통합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게 아이 돌보미를 파견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득 구간별로 정부 지원이 다른데요. 주민센터에서 알아보시면 되고요. 지역 아동센터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을 보호해주거나 교육하거나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문화 서비스나 지역 연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는 사업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질병이나 생활 때문에 가사간병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가사돌봄이나 간병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복지, 보건, 고용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빈곤에서 탈출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도 있는데요. 자녀 돌봄 활동에 장소를 제공해주고 장난감이나 책과 같은 도서를 대여하고요. 또 다른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서로 나누어가면서 돌보는 돌봄 품앗이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육아 공간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데 이웃 간의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주거 분야인데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서비스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나 심리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 임대주택 주거 지원 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자조 모임,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공공주택 지원 사업은요. 주택 유형별로 자격 요건을 갖춘 한부모 가족이 영구임대 또는 매입이나 전세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나 행복주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번에 1004번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이나 취업과 관련해서도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학생 미혼모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서비스가 있는데요. 학업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학생 미혼모를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상담이나 직업교육훈련,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여성 창업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서비스는요.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여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인데요. 급식, 보충학습, 그리고 상담도 해주고요. 체험활동도 운영해주는 사업입니다.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요. 고등학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와 지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도 있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사업도 있는데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개월에서 6개월은 80%, 7개월부터는 50%까지 지급해주는 사업인데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법률서비스 분야가 있는데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상담, 합의나 소송, 추심, 모니터링, 또 면접 교섭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이런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는요. 법적 상담을 할 수 있고요. 소송 대리나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혜택도 있고요. 자녀장려금 혜택도 있습니다. 일정 소득이나 재산 요건 이하일 경우에 옷벌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고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사람당 자녀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액보험도 있는데요. 만 17세 이하의 아동 그리고 부양자나 친권자 중에서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자이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보험을 가입해주는 제도입니다. 미소금융 서비스도 있는데요. 취약계층의 자립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1유형, 2유형이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으로 매칭해서 돈을 얹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청년 희망키움 통장도 꾸준히 근로해서 통장을 계속 유지하면 근로소득 공제금이나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해주는 통장이고요.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자산의 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했을 때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주는 통장이죠. 내일키움 통장은요. 자활근로사업단에 한 달 이상 참여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했을 때 장려금과 수익금을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또 기타 서비스가 있는데요. 미혼부 자녀
자녀 출생 신고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만 5세에서 18세 이런 분들에게 스포츠 강좌, 태권도나 수영, 축구 이런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용권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일명 문화누리카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6살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자장애 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한 사람당 10만원 지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궁 여기에 무료 입장하는 지원도 있습니다. 요금 감면 중에서는요,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고요. 복지용 쌀, 일명 나람이라고 하는데요. 기준 가격의 60에서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난방, 전기, 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요. 에너지 바우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데 에너지 요금을 감면받는 것이죠. 이동통신 요금도 감면 대상입니다. 과태료도 5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고요. 자동차 검사 수수료도 한부모 가족은 80% 감면받습니다. 수도요금도 감면받고요.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감면받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실 때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1년 한부모 가족 또 조선 가족에 대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비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드린 각종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